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사과 아닌 사과. N비전 74 관련해서 아주 장밋빛 미래, 꿈, 그리고 그동안 국산차에서 느끼지 못했던 흥분, 열정 이런 것들을 마음껏 표출하면서 막 박수치고 리스펙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실차를 보고 얘기해도 늦지 않으니까 좀 흥분되더라도 좀 기대가 되더라도 약간 좀 컴다운 하자. 평상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여러모로 잘하고 있고요. 이 GMP 관련해서 성과를 많이 내다 보니까 뭐랄까요. 약간 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머릿속에 소설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실차를 보고 내부 구조를 봤는데요. 선행 연구하는 단계에 찹니다. 하지만 꽤 오래됐어요. 거의 지금 한 1년 6개월 다 되고 있고요.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가 된 이후에. 비전 FK라는 모델에서 스팅어의 앞에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스택과 뒤쪽에 후륜 모터를 집어넣어서 하이드로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성능으로 모터스포츠 이렇게 하면 무게 가벼워지고요. 충전 문제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고시레이트에서의 배터리 열화 문제 그리고 연료전지 스택의 수명 문제 다 해결되고요. 기타 등등 좋은 거 많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여기에 이제 치트키를 하나 썼죠, 현대가. 74년도에 출시됐던 포니 쿠페 그 멋진 팩터 퓨처의 드로이언의 원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현대에 제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걸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꿈을 꿨지만 그걸 현실화시킬 수 없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모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량화인데 이 수소는 경량화하기가 좋은 그런 전기차의 포맷이고 또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PE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PE 시스템은 고시레이트를 통한 고성능을 구현하기가 좋고 네. 장점만 모아놓으면 진짜 기가 막힌 모델이 나오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본 느낌에 대한 결론입니다. 현대차의 그 결론이 아니고요. 오해하실까봐. 이거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N비전 74와 같은 양산형 모델은 못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수소 연료 전지차의 복잡한 구조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연료전지 스택의 수명 문제예요. 이게 30만, 40만 이상을 개런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지 못했죠. 자, 그 다음에 가격 너무 비쌉니다. 백금, 팔라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얇게 발라야 됩니다. 스택에. 파일같이 촘촘하게 돼 있는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화학작용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 과정을 이끌어내려면 백금과 같은 촉매가 필요한데 이걸 얇게 발라야 돼요. 이 문제 외에도 이제 수소 탱크 카본으로 막 칭칭 감아야 되겠죠. 단단하게 700바 엄청난 압력을 밀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액화는 또 마이너스 240도 줄통수 공법으로 해야 되니까 많이 들어가고 탱크로리로 24톤에 채워봤자 200바로 밀어넣어봤자 300kg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거 700바로 하려면 또 카본 탱크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수송관을 하려다 보니 수소 취성 때문에 금속, 메탈 관들은 다 가루가 돼서 부셔져 버리고 그러면 이걸 카본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 하나 설립하는데도 비용이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걸 언제 대중화를 시키냐. 배터리 전기차는 이제 무겁죠. 배터리가 무겁고 비쌉니다. 그 다음에 고시레이트, 고방전 시에 배터리가 막 살살 녹아요. 고성능 전기차는 진짜 서킷 가서 한 세션만 돌면 거의 배터리가 다는 아니더라도 간당간당하게 천천히 정속 주행하는 거와 고시레이트에서 고방전할 때 너무 다릅니다. 충전 오래 걸리죠. 아무리 빨라도 18분, 20분, 80%까지 채우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도 가장 빠른 차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정말 대단한 모델이 나오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N비전 74가 나왔을 때 다들 그래 바로 이거야. 현대가 바로 이 준비를 했었구나 라고 했는데 선행 개발 단계 차를 보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이게 최종 단계는 아니고 개선이 많이 될 겁니다.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500kW의 출력을 내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스택 그리고 P 배터리 시스템이 합쳐져 있는 이 정도의 고성능 스포츠카를 만들기에는 원가적으로나 그리고 또 구조의 복잡성 부분이나 그리고 또 차의 실용성 부분에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일단 공간이 앞쪽에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파워 트레인이 들어가는데, 연료전지 스택이 들어가는데, 요걸 이제 후륜 쪽으로 해서 듀얼 모터로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가 또 들어가야 되고요. 각각 두 개의 모터가 들어가니까 이 모터도 또 따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수소 탱크가 또 두 개가 추가가 되는데, 넥소 수소 탱크 두 개, 1.1kg,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게 그냥 앞뒤로 꽉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장이 거의 5m 가까운데, 그리고 휠베이스가 2.9m가 넘는데 2인승 구조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학적으로, 엔지니어적으로 이렇게 뭐 복잡하게 이렇게 섞어버리면 문제점들이 크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선행 연구 단계라고 해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맞는 간소화된 연료전지 스택, 그리고 좀 더 컴팩트하게 다듬어진 전기 모터, 뭐 이런 구성들이 좀 갖춰져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통합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뭐 효율적으로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시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전반적인 조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기대를 살짝 했는데, 선행 연구차를 보니까 그냥 수소,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P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이 두 가지를 그냥 1+1으로 섞어놓은, 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이제 3세대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의 소형화, 그 다음에 효율성 증대, 수명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가격 낮추고 뭐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또 배터리 관련된 시스템도 좀 더 밀도를 높이고 전기 모터를 소형화해서 고성능화 시키고 뭐 이런 작업들이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역시 수소 배터리 전기차 두 개 결합은 너무나 이상적인 결합이었다라고 눈으로 보니까 이제 그 느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더군요. 그럼 이거 롤링 랩인데 편히 재미로 뭐 시간 남아도니까 개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의 방향성은 수소 연료 전지 스택 가격을 낮추고 수명을 늘리고, 그 다음에 뭐 출력도 높여서 수소 전기차로서의 실용성과 또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맞고, P 시스템 배터리 전기차 역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배터리 가격을 낮추고 배터리를 경량화하고 주행거리를 넓히고 또 고시 레이트 고방전 시의 수명 열화율을 최소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맞아요. 각각의 발전을 해서 완성도를 지금 높여가고 있는 초기 단계인데, 이걸 완숙도 안 된 기술을 섞는다? 무리가 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섞어서 하이브리드를 구성하려고 하느냐? 모든 연구에는 이유가 없지 않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롤링 랩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N비전 74로 꿈꾸던 백투퓨처에 나오는 그 멋진 전기차를 타고 서킷을 달리는 그 꿈은 당분간 접어야겠구나. 저는 꿈에서 이제 깼습니다. 현대가 이걸 지금의 스펙과 지금의 구성으로는 5년 안에는 아마 양산을 할 가능성이 없다. 그 이후에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 물론 현대는 양산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이거를 서킷에서 막 보여주고 뭐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러니까 우리가 착각한 거죠. 제가 착각한 겁니다. 제가 김칫국 마신 거예요. 근데 현대가 그 김칫국 마시게 보여줬잖아. 그죠? 나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대중화시킬 것인가? 어디에 써먹을 것인가? 현대 엔지니어나 뭐 관련된 이 상품을 기획하신 분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척이라도 해보자. 궁예가 돼보자.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용될 하나의 장르가 보입니다. 뭐냐면 상용차예요. 상용차인데 소형 트럭. 그리고 스타리아와 같은 상용차입니다. 자, 스타리아 같은 상용차, 소형 트럭 이런 것들은요, 기본 공차 중량이 많이 나가죠. 그래도 짐을 1톤 정도 그 이상 실어야 됩니다. 사람을 11명 태워야 되죠. 그러니까 공차 무게도 하중을 견뎌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네.
가볍게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총 중량이 3톤을 훌쩍 넘어가죠. 3톤 뭐 초중반 때. 그러면 총 중량도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얼마를 실어야 상용차로서의 가치가 나올까요? 58.8kWh를 1톤 트럭에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주행거리 211km밖에 안 나와요. 겨울철에는 그것도 안 나오니까 포토 EV가 뭐 어디나 그냥 다 물고 있습니다. 빌런이라 그래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스타리아는 당분간 낼 생각이 없다. 계획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타리아 정도의 총 중량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상용차는요. 아무리 못 넣어도 중간중간 뭐 장거리 이용하는데 충전하고 막 시간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넣어도 90kWh, 뭐 100kWh 이 정도는 넣어줘야 한 400km 정도로 주행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거 쉽지 않아요. 무게 증가도 증가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스타리아 하면은 막 이게 8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배터리를 그렇게 넣고 주행거리를 확보하게 되면 가격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총 중량도 가뜩이나 무거운데 배터리의 무게 증가까지 합쳐지게 되면 구조적으로 보완해야 되고요. 좀 더 강한 안전성, 뭐 다양한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스펜션, 링크 뭐 이런 것들도 강화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도 비용 증가가 된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배터리를 최소 수준으로 놓고 주행거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비결이 방법이 뭐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를 좀 합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형태로 합치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연차는 내연 엔진이 주고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보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이드로젠 하이브리드는 PE 배터리 시스템이 주고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 익스텐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익스텐더이자 차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역할을 하는데 어느 정도 용량만 필요하면 되냐면 대략적으로 포토 EV, 뭐 스타리아 같은 이런 상용차들이 100km, 90km 이렇게 항속할 때 대략적으로 한 20kWh 정도의 에너지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의 용량을 20kWh 정도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수소 탱크도 하나 정도만 들어가면 익스텐더 역할을 하거나 급할 때 차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완속 충전이 11kW로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해도 완속 충전의 한 2배 정도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배터리 충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소를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향으로 해서 배터리를 운용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소가 계속 출력을 내면서 20kW의 전력을 이제 어시스트하게 되죠. 그럼 이제 이 어시스트 수소가 다 다를 때까지 20kWh 요거로도 100km 항속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배터리를 대략 한 50kWh 정도로만 넣어도 기본적으로 400km 이상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배터리를 한 절반 정도 줄이고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을 통해서 익스텐더나 차저 역할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하게 되면 상용차에서 생기는 비용 증가 문제 그리고 총 중량 증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수소 연료 전지 스택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또 비쌉니다. 20kWh의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을 만드는 비용 이게 얼마나 낮아지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걸 낮춰서 PE 배터리 시스템과 함께 구성을 해서 상용차에 만약에 적당한 가격에 구현해서 넣을 수만 있다면 스타리아 전기차, 그 다음에 포토 EV 같은 소형 트럭, 또 그 외에 뭐 다양한 형태의 밴 이런 것들이 전기차로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분간. 그러니까 배터리가 밀도가 크게 높아져가지고 무게를 많이 줄이고 막 가격을 낮추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배터리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수소는 지금 뭐 한 20kWh 내외의 배터리 연료전지 스택을 구성을 해서 넣는 거는 현재 이제 기술이 상용화돼 있으니까 가격만 낮추고 요거를 좀 소형화하고 단순화해서 집어넣는 방법만 모색을 한다 그러면
아마 요거는 한 1, 2년 안에도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컨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르노에서 마스터 전기차, 그 다음에 시닉 비전 그런 방식으로 내겠다. 처음에 이제 M 비전 74가 워낙에 강력하게 한 방을 빵 치니까 르노가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 저건 좀 약한데? 사실 조금 우습게 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야, 대한민국은 막 500kW의 후륜구동에 각각 모터도 하나씩이야. 왼쪽, 오른쪽. 이거는 인휠 모터가 아니라 인아웃 모터가 되나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 르노 너무 소극적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르노가 내놓는 이 마스터 전기차 시닉 비전이 수소 하이드로젠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가장 상용화 버전에는 맞습니다. 현대도 아마 이걸 목표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모터스포츠용으로 MP전 74가 나올 가능성이 또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모터스포츠는 아무래도 동력 계통을 통일화해야 되는데 이걸 모터스포츠에서 적용하게 되면 이제 현대가 서플라이가 돼야 되는 거죠. 파워 서플라이가 돼야 되는 거고 모터스포츠의 수소 하이드로젠 하이브리드 이걸 통해서 모터스포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대가 적극적인 투자를 만약에 해야 된다.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한정판으로 뭐 한 500대, 1000대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뭐 현대 의지에 달려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가능성이 좀 크진 않아요. 물론 뭐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있으니까요.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놓고 보면 M 비전 74는 양산차로서 우리가 만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예, 지금 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이런 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뭐 여유가 돼서 한 몇 대 정도를 더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형태로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은 아마 보기는 힘들 것 같다. 당분간은 확실히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렇다 그러면은 드로이언의 원조인 포니 쿠페 이 형태를 수소 전기차나 배터리 전기차로는 좀 출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건 아마 고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하이드로젠 하이브리드는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양산 버전은 이제 상용차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배터리는 한 50kWh 정도의 용량으로 놓고 뭐 지금 한 폰토 EV 정도 뭐 그 정도 실어 놓고 그리고 한 20kWh의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을 모듈화, 하이브리드 형태에 맞는 형태로 모듈화하고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뭐 탱크 하나 정도를 해서 익스텐더 혹은 차저 역할을 통해서 주행거리 확보하는 그런 용도로 아마 사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대가 좀 컸어요. 그리고 제가 좀 다시 보면은 아이고 이거 화끈거려. 아니 세상에 그 막 서킷을 질주하면서 그냥 뭐 다들 막 연구원들 나와가지고 뭐 현타와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다양한 시도를 하고 또 각계 그 맡은 바 열심히 연구를 하는 엔지니어 분들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물 내셔서 세상을 좀 깜짝 놀라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으나 제 예상을 보란 듯이 그냥 제 좌우 뺨때기를 좀 갈겨줘가지고 진짜 나올지 몰랐지? 메롱 하고서 내주시면 제가 또 돈 싸들고 주머니 탁탁 털면서 빨리 주세요. 김미 MP전 74 김미 MP전 74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